종합편 세 번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어서 이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릴 형상 부위는 이쪽 부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한 형상을 어떻게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이 부분 형상에 대한 리뷰 영상을 표현을 하실 때는 익스트루드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의 부분에 지금 형상을 장공으로 뚫려 있는 형상 부위는 슬롯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뚫려져 있는 이 부분은 인스턴스 피처를 이용을 해서 형상을 적용해서 완성을 시켜 볼 텐데, 자, 그러면 NX에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죠. 현재 보여지고 있는 화면에서 나타내는 부분, 인서트, 디자인 피처에 익스트루드. 자, 익스트루드를 이용을 하셔가지고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스케치 평면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방향은 내가 보기 편한 방향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고요. 사각형을 대략 그려줍니다. 선택하시고 포인트 지정해서 미드 포인트로. 이 부분에 대한 값은 얼마냐면요. 네. 30 플러스 20.5. 네, 20.5라는 값으로 위치에 대한 값을 적용을 해주시고요. 이 값은 46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 위치는 22mm만큼 나타내 주시게 되면 각각에 대한 위치에 대한 값들이 다음처럼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완전 구속되었고요. 피니시 스케치하고 빠져나와서 형상을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표현되어야 되는 값이 얼마부터 시작을 해야 하냐면요. 현재 바닥부터 선택을 했기 때문에 18이라는 값부터 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전시켜 놓고 형상 자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나타나 있는 값이 수로 올 적용을 해서 나타내도록 표현을 해주죠. 자, 방향이 좀 반전되어 있는 상태라 계산을 잘 못했네요. 그래서 리버스 시켜놓고 이 부분에 대한 값이 마이너스 18. 네, 마이너스 18부터 시작이 되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자, 옵셋 값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투 사이드로 바깥쪽으로 진행이 되면은 전체 값 넣어져 있는 값으로 표현되어 있는 값까지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안쪽으로 마이너스 2mm가 표현이 되도록 체크를 해보는 거죠. 유나이트로 해서 형상을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솔리드 바디가 한 덩어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치수 한번 재볼까요? 어널리시스의 메이저 디스턴스로 프로젝티드 디스턴스 벡터 값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엣지부터 이 부분에 도면에 나와 있는 상에는 엣지까지 50.5 정확하게 나왔네요. 형상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거리도 한번 재볼까요? 리셋 이 포인트서부터 여기까지 46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모델링을 하시면서 형상 부위의 모델링이 치수가 맞는지는 그때그때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델링 다 했는데 나중에 바뀌어서 값이 안 맞으면 어디서부터 치수를 핸들링 해야 될지 감이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디자인 피처에 있는 슬롯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해당 데이텀을 선택하시고 화살표 방향이 뚫릴 방향이에요. 그래서 플립 디폴트 사이드로 해서 방향 전환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타겟 솔리드, 어느 솔리드를 뚫을 거냐, 이 솔리드 바디를 겨냥해서 뚫을 거다. 호리젠틀 레퍼런스는 X축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겠다. 축방향 선택을 해주시고요.
현재 보여지고 있는 이제 랭스 길이 값을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값은 얼마로 배치가 되어야 되냐면 13으로 배치가 되어야겠죠. 넓이는 3이고요. 뎁스는 여유 있게 저는 완벽하게 관통이 되도록 100 정도 넣어버릴게요. OK를 했는데 위치가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나타나 있는 디멘전이 좀 넣기가 좀 불편한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부터 뚫려야 인스턴스 피처로 진행하는 과정을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디멘전 값을 여기에다가 아크 센터하고 물려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 값은 얼마로 배치가 되어야 되냐면 아크 센터부터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1.5를 뺀 값. 자, 그러면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우선은 가운데에 배치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1이라고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 여기부터 이 부분까지는 3. OK를 해서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위치 좀 잘 안 맞았네요. 그러면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Edit Position, Edit Dimension Value 클릭. 이 값이 센터부터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1mm 여기에서 1mm가 아니고 플러스 1.5 적용되어 있는 값으로 넣어 주셔야 되겠죠. 1.5가 아니고 제가 값을 조금 잘못했는데 2.5에 1.5가 더해져야겠네요. 좀 혼돈이 됐는데 다시 한번 에디트 들어가서 2.5에 1.5가 더해져야 되는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제 맞춰진 것 같아요. 이렇게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값을 편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형상을 어레이를 시켜야 되겠네요. 피처 어레이는 인서트, 어소시에이티브 카피에 인스턴스 피처. 렉팅귤러 어레이로 사각형의 슬롯 형상을 자 여기에서 중요하신 거 XC, YC, WCS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이 방향은 Y축 방향으로 핸들링이 되기 때문에 X는 1, Y는 몇 개죠? 자기 자신 개수 포함해서 7개. 그리고 현재 나타나 있는 값에 대한 거리가 얼마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5.5만큼. 방향이 보면 어때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을 넣어줍니다. 이 방향으로 5.5만큼의 간격으로 배치해라. 뚫렸네요. 네, 일정한 간격으로 잘 뚫려진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의 형상을 표현을 해봤고요. 또 진행할 부분에 대한 보스 형상의 내용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요, 저 같으면은 앞쪽 두 개랑 뒤쪽 두 개랑 다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익스트루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타나 있는 부분에 스케치라는 명령 안에는 플랜을 별도로 생성을 하실 수 있죠. 물론 생성하셔서 표현하셔서 일정한 높이만큼 진행하셔도 되고 디멘전으로 핸들링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쪽 부위에 대해서는 스케치 안에 있는 플랜을 잡고 먼저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높이가 얼마냐면요. 22만큼 올라가야 돼요. 네, 22만큼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방향을 화살표에 대한 방향을 마이너스 22라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Z 방향이 저를 보는 방향으로 표현이 돼야 또 편리하게 핸들링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 도면 자체가 바닥면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형상이 표현이 됐고요.
두 개에 대한 디멘전을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라인을 표현을 하고 참조 라인으로 변경을 합니다. 두 개에 대한 값은 equal radius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 전체적인 값이 얼마죠? 80. 80이라는 값이고 얘네들은 미드포인트 위치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네요. 자, 여기 위치에 대한 값은 19. 이 위치에 대한 홀 사이즈에 대한 값은 얼마냐면 7. 자,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피니시 스케치에서 돌출을 시킵니다. 끝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루 올 적용을 해서 현재 바디랑 표현이 되도록 만들어주죠. 트림 타겟 위치가 아니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밸류값 바꾸고요. 이 위치에 대한 내용을 수루 올. 자, 수루 올 적용을 해서 바꿔줍니다. 화살표 진행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 이 리미트 값을 핸들링 해주셔야 이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나이트에서 OK를 하시면 지금처럼 형상이 만들어지는 걸 체크해 주실 수가 있죠. 자, 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형상이 완료가 됐고요. 여기도 이 부분에 대한 보스 형상 표현하는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 높이는 17만큼 올라가는데 마찬가지 익스트루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닥에 있는 평면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걸 나타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치수로 핸들링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볼게요. 근데 여기 값이 좀 살짝 안 맞는 것 같은데 먼저 이 부분 먼저 체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선택하시고 포인트, 미드 포인트로 진행이 되게끔. 이 값은 얼마죠? 네, 좀 전에 작업을 했던 값처럼 7. 7이라는 값으로 양쪽 값이 동일한 라디우스로 표현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네, 이 값은 80. 80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10.5가 나오니까 맞네요. 자, 완벽한 구속이 들어갔나요? 네. 한 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딜까요? 아직 거리에 대한 설정이 안 됐네요. 이 거리는 19 플러스 41. 얘도 실선이 아닌 참조 라인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피니시 하고요. 여기에 대한 방향 진행을 해주는데 이 방향이 수루 올 해서 적용될 방향이시고 엔드 쪽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7 부터 시작을 해서 형상이 만들어지게끔 높이값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유나이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OK를 해주시게 되면 형상 바디가 대략 형상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홀을 뚫어줘야 되는데 홀은 인서트 디자인 피처에 홀이 있죠. 자, 이 홀 명령어 중에 카운트 보어 타입으로 변경을 하시고요. 4개의 홀을 동일하게 뚫어주시면 되겠고 4에 3 그리고 3이고요. 밸류 값으로 이 부분에 대한 위치는 높이가 8 전체에 대한 높이거든요. 그리고 바닥은 뾰족하지 않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제로 값을 넣어줍니다. 센터, 센터, 센터. OK를 하게 되면 다음처럼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죠. 이쪽 부위의 형상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앞쪽 부위에 있는 이 부분만 하면 네, 형상 모델링이 끝나겠네요. 앞쪽 부분은 인서트의 디자인 피처에 있는 보스 영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이 보스에 대한 파이 값이 얼마로 배치가 되어 있냐면 8. 높이 값은 3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평면 선택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포인트 온투 라인으로 여기 라인 부분을 선택을 하죠. 제로값 바닥 부분부터 현재 나타난 높이가 얼마로 배치가 되어야 되냐면 보니까 2mm만큼 빠지고 2mm, 2mm, 네, 6mm만큼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이 형상 부위까지 만들어졌고요. 엣지 블렌드를 이용을 해서 3, 라디우스는 1 만큼으로 형상을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 라디우스가 1이라고 들어가게끔 표현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홀로 뚫어 주셔도 되는데 포켓에 있는 기능 한번 이용해 볼게요. 실린더리컬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포켓에 대한 사이즈 다이아미터가 4, 뎁스는 2, OK를 하시고 원의 중심 위치로 아크 센터로 표현을 해라. 뭐가? 여기에 대한 원이 나타내 주시게 되면 지금 형상이 완료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데이터 안 보여지면 좋겠다. 컨트롤 W 버튼, 하이드 올, 솔리드만 보여지게끔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형상에 대한 위치들 여러분들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순서적인 부분 잘 맞춰졌는지 한번 봐주시고 치수 측정되어 있는 것까지 다 체크를 해 주시고요. 마무리해 볼까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스케치에 대한 작업 방향입니다. Z방향이 모니터에서 작업자에 대한 설정 방향으로 설정되게끔 보셔야 스케치 평면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한 평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Z값이 항상 나를 보는 방향, 그리고 X축은 오른쪽, Y축은 이 상위를 보는 방향으로 화살표를 맞춰주셔야 좀 더 스케치나 어떤 형상에 대한 플랜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익스트루드 기능 안에 있는 표현되는 이 디스턴스 적용되는 값 있죠. 얘를 잘 활용을 하시면 모델링이 좀 더 편리하다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셨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 옵션 활용하는 방법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스나 기타 슬럽 부분에 대한 포지션 위치 선택하는 위치들 보셨죠?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한 설명이 주로 쓰시는 게 퍼펜디큘러 이 기능, 이 부분에 대한 기능과 그 다음에 포인트 원투 포인트, 원의 중심과 중심을 맞추는 거, 라인 온투 라인, 그러니까 이 라인과 라인을 매칭하는 부분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수정하는 위치 들어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그런 피처 핸들링 하실 때, 위치적인 부분 핸들링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쭉 마무리해서 진행을 해봤으니까 혹시 내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실 분들은 퍼펙트 파일을 오픈을 하셔서 다시 한번 히스토리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종합편 세 번째 시간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